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한 해에 마무리하는 또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참 빠르네요. 여러분들 우리 여론고수 많이 또 사랑해 주시는데 더 좀 사랑해 주시고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어김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즘 분석 전문 대기자 조선일보의 홍영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국민의힘도 혁신이 바람과 또 요구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뭐 대표 또 중진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이 혁신 또 중진들의 희생, 국민의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원칙과 상식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보겠다, 험지 출마하라, 뭐 이런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인천 계양을은 거의 뭐 지지 기반 공천만 받으면 출마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기도 하고요. 과연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위기가 초래됐던 민주당인데, 이재명 대표 불출마나 험지 출마 결단 내릴까요? 안 내릴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예. 이제 이재명 대표도 험지 출마하라라는 여론이 꽤 높게 나와요. 그렇죠. 예. 최근 뉴시스가 S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안동이나 대구나 뭐 이런 이 영남 지역으로 민주당으로서는 분당 출마를 얘기도 나오고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험지 쪽에 출마하라라고 하는 여론이 47%. 예. 그리고 뭐 안 그래도 된다가 35%. 그러면 차이가 꽤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호남에서 예. 험지 출마하라가 52%. 안 그래도 된다가 25%. 예. 더블 스코어단 말이죠. 지금 뭐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과 관련된 불만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런 여론 지표를 보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이런 문항에서 호남의 민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엿볼 수가 네. 있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별다른 이 변수가 없으면 예. 지금까지 역대 대선 총선 뭐 지방도 다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당 쪽으로 호남이 거의 몰표를 주지 않았습니까? 예. 줬는데 만약에 뭐 제3의 신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아닌 또 다른 누가 뭐 이제 당의 간판으로 올라선다, 예. 그런다면은 사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호남에서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예. 뭐 그렇게 보여지는 여론조사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역대 선거도 그렇고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가장 먼저 결단을 내리는 게 당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도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뭐 김기현 대표 및 압박을 뭐 하고 있습니다. 윤핵관 예. 해갖고서는 지금 뭐 주로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그렇죠. 불출마 내지는 뭐 서울 수도권 예. 출마를 권유를. 우유 마실래?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당이건 총선 때 이 공천혁명, 예. 후보 물갈이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이 혁신적으로 보여지는 정당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 당 지도부가 먼저 그렇게 나서지 않으면 예.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홍 기자님과 저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때 내년 총선을 앞둔 수도권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작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정작 이재명 대표는 기존의 지역구인 계양을은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5번인가요? 뭐 연달아 된 뭐 거의 뭐 이게 아주 따뜻한 지역이죠. 아승이라고 그러죠. 민주당으로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따뜻한 지역에 계속 출마하면서 예.
험지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험지.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가 가라 험지. 이거네요.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따르겠냐. 아. 그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 경우에는 아성인 영남 지역에서의 그 후보 물갈이가 원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쪽은 이제 호남 지역에서 원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도 그래 왔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 공천 혁신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총선 전망이 야당으로서는 좀 어두워지는데 그런 면에서 아마 호남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에 대한 찬성이 더 지금 높지 않나. 50%가 넘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56%. 그럼 더블 스코어죠. 뭐 예. 안 해도 된다가 25%면 전국적으로 보면 호남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호남이라는 게 호남의 호남 여론도 있지만 수도권에 또 호남 여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홍 기자님,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는 물론 자신들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 당을 위해서 비명계는 원칙과 상식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주변에 친명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재명 대표는 그대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분들도 뭐 당을 위한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겠죠. 예. 이제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안동 자신의 고향이지만은 예. 안동이나 뭐 영남 지역 험지에 만약에 간다.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좀 어려운 지역에 간다. 그랬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으니까 험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만에 하나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총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대선도 중요한 건데 예. 다음 대선에 가는 길에 엄청난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라는 간판이 이제 유실이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무리해서까지 개항을 해 그때 이제 송영길 대표의 이 지역구를 이어받아서 나간 이유는 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이제 불체포 그 동의안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불체포 특권 우리가 여러 번 봐왔지만 예. 그거에 대한 그 특권마저도 상실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방탄이라는 측면에서 배지가 필요했는데 국회의원 배지가 필요했는데 그 방탄을 잃어버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당대표라는 간판의 지위가 엄청나게 흔들린다. 예. 방탄이 아니라 불방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까지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다. 예.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험지에 가서 진짜로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날결다는 거네요. 대선까지는 꽃길이죠. 꽃길이죠.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보면은 당대표라는 분들이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 출마를 한다든지 네. 호남을 버리고 서울로 와서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종로에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당선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다 또 떨어진 분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인가요? 예. 떨어졌죠. 그때는 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된다라는 목적에서 지역구 선거에서는 빠지고 예. 비례대표로 후선번으로 넣는데 간다든지 비례대표를 상당히 뒤로 가서 2번호까지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당선시키겠다. 15번으로 가서 네. 15번 더 뒤로 갈 수도 있죠. 20번. 그렇게 가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든지. 그런데 이제 정반대로 비례대표 1번 내지는 남자니까 2번이 가장 높을 수가 있죠. 예. 거기에 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좀 아니다 이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보신 비례 순번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자, 이뇨한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라는 것이 민주당에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 기자님 우유는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뇨한 위원장의 그 말은 뭐 적절치 않죠, 사실은. 예. 자, 오늘 아침에 저는 우유를 마시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홍영림 기자,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